우리 사회를 우리가 아까 여기 대명사님 말인데 우리의 생활로를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생활로를 사은이 선순환되는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걸 또 관계로 보면은 자력 양성하고 공도자 숭배가 서로 쌍이 돼요. 비교적 그래요. 자력 양성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공도자 숭배 보면 굉장히 또 뭔가 전체적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서로 연관돼 있어요. 자력자들이 많아야 공도자가 되는 거고. 대종사님 이런 분이에요. 옛날에는 어느 무리가 있잖아요. 무리 속에 거기에 이렇게 역할을 잘하는 사람 이런 식의 안목이었다면 이 사유를 보면은 개개인의 역량에 개개인의 권한의 주체가 되면서 그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공도예요. 이게 개인주의에 대한 그 이해가 있는 거예요. 사유에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사고와 그다음에 공도적 사고가 조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과거에는 윤리라는 말이 뭐냐면요. 유리가 무리륜자예요. 그 무리에서 무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 어떤 원칙이에요. 그런 어떤 그 법도 같은 게. 그러니까 무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죽음이에요. 죽음. 박탈, 아웃, 제외돼 버리는 거죠. 근데 앞으로 시대는 개개인의 권한이 그래야 자력이 반드시 서야 돼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연대돼서 서로 공적인 일에 정말 헌신하고 도움을 주고 협력하고 하는 것이 공도다. 공도주의다. 공도주의에 대한 오해, 그것도 옛날 공도주의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무리가 먼저 있고 거기에 개인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냐가 있는데 지금은 개인의 권한이 기반된 속에서의 서로 간의 그 가치, 공도적 가치를 이루어가는 거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런 지점에서는 현행 우리 교단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게중심이 다르다. 지금은 개인주의와 공도주의를 대종사님께서는 굉장히 조화롭게 가는 거 있다. 옛날에는 비교적 어떤 좀 안 좋게 말하면 집단주의가 우선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교단주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자본이하고 타자형 교육이 진짜 밀접하게 됐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인류 문명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영원한 숙제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배우고 가르치는 이 지점을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잘 끌고 갔을까? 끌고 갈 수 있을까? 라는 숙제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요도 교리도를 보면 맨 위에 이런 쌍이 있어요. 이런 쌍을 머리에 모시고 이런 쌍이 이 교리도를 거북이 모양이라고도 하지만 그 전해오는 말로 하면 대종사님께서 사람 같다. 사람 같잖아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간단히 보면 교리도 딱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쌍이 머리 부분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이런 쌍을 딱 이렇게 중심으로 딱 놓고 거기에 연결해서 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런 쌍도 이런 쌍 진리의 어떤 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쌍 진리의 근원한 사유지 그냥 어떤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러고 자기 성미에 맞아서 하고 대종사님께서 그냥 너희들 이거 한번 해봐 하고 내놓은 게 아니라 대종사님의 대각인 이런 대도에 근거해서 나온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력 양성할 때 이 자력은요 어떤 자력이냐면
이런 쌍의 자력이에요. 그럼 이런 쌍의 자력은 뭐냐? 이런 쌍의 진리의 근원한 자력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비교할 것이 없고 비교할 것이 없는 그런 자력이에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우월한 자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이런 쌍 자리에, 이런 쌍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짝할 게 없다고 하잖아요. 뭡니까? 의두요목에, 의두요목에 뭐가 나와요? 의두요목에 보면, 마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그 무엇인가? 그게 비교하지 않아요. 상대하지 않아요. 뭐 남하고 상대한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우뚝 서 있는 그러한 자력. 최소한 그런 자력에 근거한 그 각자의 권리예요. 권리. 자력하면 처음에 남녀 권리 동일이 자력 양성의 처음 시작. 그럼 여기에 남녀 권리 나오죠. 권리 이코르 자력이에요. 근데 자기 권리를 함부로 포기해요? 우리 교단에 사는데 우리가 예의가 있고 서로 간에 그 역할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부직자 살 때 뭐 부교무 보좌교무 할 때 그 역할은 있어요. 그렇지만 교무로서의 교무 출신으로서의 그 권리를 포기해요?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쌍을 모시고 있는 사람, 이런 쌍을 갖추고 있는, 이렇게 하면 너무 지나친가? 싸가지 없나? 싸가지 없으면 어때? 그런데 이 말은 내가 대하고 있는 저 타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타자도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배려하고 협상하고 또 설득하고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력자가 자력자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론상으로서의 자력을 우리는 양성해야 된다. 제가 이걸 뭐 길게 길게 말하고 싶은데 그 말하면 또 구차해질 것 같고 이러한 자력을 우리가 양성해. 그러한 이런 쌍으로서 자력을 갖춘 이런 쌍으로서의 권리를 딱 갖고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타인을 이런 자력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함부로 안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생각해서 타인의 권리를 그렇게 함부로 안 해요. 또 이거 잘했다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한다고 그건 이런 쌍의 자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 힘에 취해갖고 막 칼 들고 다 달라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칼을 뺏어야죠. 이런 쌍의 자력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억압하려고도 않고 타인을 지배하려고도 안 해요. 나도 그러는데 내가 타인을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 자력자들이 서로의 자력을 키우려고 그런 많은 대화와 노력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합시다. 그 대유사님의 사유가 만만치 않아요. 이게 세계의 모든 문명이 이렇게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먼저 해야죠. 남녀 권리할 때 권리를 함부로 자기 권리를 놓치지 마시라. 어떠한 권리? 이런 쌍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자, 지자본이도 마찬가지죠. 지자본이 보면 불합리한 차별대우에 끌리지 말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지자는요,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끌리지 않는 그런 이런 쌍의 자리예요. 대행사님께서 모든 차별은 다 그만데 지자와 우자의 그 구분은 줬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자를 탄압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지자들이 돼야 우자를 지자로 끌어올려요. 여기도 이런 쌍에 근거해야 돼요. 밝고 밝은 이런 쌍에 근거한 자리여야 불합리한 차별들에 끌리지 않아요. 지금은 뭐 여자 남자 이거 비유도 안 맞지. 나는 솔직히 출가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다 각자 이렇게 입장이 성장 과정이 다르니까. 근데 이거 제가 살았던 제 환경보다는 원불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성 파워에 나는 참 놀랬어. 내 상전은 다 내 위에 어른 나를 다 여성분들이에요. 우리 나이 때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 요즘 또 교무들은 또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보면은 다 원불교 안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 파워는 저희들이 겪었던 여성 파워는 대한민국이 구현을 못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좀 힘들었지. 여자 교무님들한테 우리 세대들은 눌리고 살았지. 절대로 그렇지는 못하죠. 그걸 사회에 나가도 그만한 파워를 발휘하시는 여성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여기서 지자본이라서 사회적으로 그런 게 이제 그럼 거꾸로 해봅시다.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런 성별 가지고 지자가 안 돼? 이런 쌍자리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 이런 쌍이 어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물어보잖아요. 네가 너는 여자냐 남자냐는 게 남자입니다. 네가 진짜 남자냐? 물어보잖아. 여자입니다. 네가 진짜로 여자냐?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이런 상 성품 그 자리가 남자의 점을 찍을 때가 있냐? 여자라고 점을 찍을 때가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별합니까? 남녀노소 선악 귀천 원근 친소 이런 데 끌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쌍자리에 근원해야만 지자본이가 된다는 겁니다. 지자본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쌍자리 그래야 그때 구하는 근본적으로 차별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데만 어떤 게 더 지장과 이렇게 선입견을 안 갖고 그때 할 수 있다면 이런 쌍자리 근원해야만 지자본이 된다는 거죠. 사자녀 교육이요? 사타후 국한을 벗어나서 사타후 국한을 드러나서 모든 후진들을 두루 교육하자고 말하잖아요. 그럼 사타후 국한을 벗어난 자리가 어디예요? 이런 쌍에 근원해야만 사타의 국한을 벗어난 타자녀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는요, 이런 쌍의 진리에서 이렇게 펼치신 대종사님의 법문이에요. 그렇게 성리를 말을 하면요, 타자녀 교육, 사유 얘기를 해야 돼요. 원불교 성리는요, 사은 사유로 펼쳐진다고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이런 성품짜리 말해라. 그러면 타자녀 교육 해야죠. 그 자리에서 보면 타자녀 교육을. 사타의 국한이 없이 매몰되지 않고 내전에도 잘하고 나무전에도 그 국한 없이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하는 거예요. 공도자 숭배? 이 자리가 지공무사한 이런 쌍자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런 성품 자리를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공무사한 이 자리에 근거하니까 하여간 공도자를 그 자리에서 보면 공도자를 숭배하고 나도 공도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런 이 자리로 인간 사회의 문명을 창출하려고 할 때 이런 쌍자리로 보니까 자력도 양성해야 됐고 이런 쌍이 근원한 자력을 양성해야 되겠고 이런 쌍
이 자리에 근원에서 지자를 세워야 되겠고, 이런 쌍, 자타의 국한이 없는 이런 쌍 이 자리에 근거해서 타자에도 교육하자는 것이고, 지공무사한 이런 쌍 이 자리에 근원해서 공도자를 숭배하자는 거죠. 그러면 사요도 이런 쌍이 근원한 사요다. 그래서 이런 쌍 자리를 빼버리고 사요를 기반하지 않고, 이런 쌍 이 자리를 기반하지 않고 사요를 말하는 것은요, 그냥 떠드는 소리예요. 우리는 사요를 어떻게 봤냐, 이거. 아니, 교리도에 멀쩡하게 위에 이런 쌍이 위에 모셔져 놓고 사유가, 그 밑에 사유가 있으니까, 이런 쌍에 연결되지 않은 사유는 소태산의 사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간단 명료한 얘기를 우리는 혹시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사유는 이런 쌍, 이 성품자리에 이런 쌍의 진리에 근원한 사유다. 만일 이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냥 이름만 사유지, 그냥 자기가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그러니 뭐 사유는 뭐 없어도 된다는 소리나 했었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목이나 여기 사유 보면 여기 조목이나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건 바뀔 수 있죠. 그것도 해석을 해주면 돼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그걸 지금 시대는 이런 것이다.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원문을 좀 봅시다. 뭐 이런데 자령양상은 이런 거에 나와요. 찾아도 부모의 생전 사후를 과거 장자의 예로서 받들 것이요. 그럼 이런 거 지금 뭐가 필요해요? 막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 장자의 예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장자가 장땡 아닙니까?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이 다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따라 있고 차자 따라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석을 지금에 맞게끔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하고 안 맞아요. 자기가 안 맞다고 정의 내린 거죠. 얼마든지 맞죠. 이것만이니까요. 이런 건 더 심각하네요. 봅시다. 결혼은 물질적 생활을 각자 자립적으로 할 것이며 또는 서로 사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각자 의무와 책임을 주로 할 것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사랑에만 그치지 말래. 대종사님 전해져 오는 공타우님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는 남자하고 여자가 자기 집에 초대한대. 가지고 밥 먹고 가래. 그리고 그날 기분이 좋으면 사랑도 나요. 나 이제 어릴 때 그거 보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휴가 막 해가지고 가장 이해가 안 된 게 그거였어. 이제 사회가 좀 바뀌어가면서나 이런 것 많이 봐요. 사랑에만 그치지 말라는 말은 설사 이것도 돼요.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사랑에만 목표를 두면은 깨져버리니까 끝이잖아요. 그런데 자녀 문제 또는 또 그 둘도 인생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둘이 이제 사랑은 식었지만 서로에 대한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말하면 전우애가 있는 거예요. 전우애라고 해야 되나? 서로 싸웠으니까. 하지만 그 인생으로서 잘 살 필요가 있잖아요. 서로 간에 자기가 인연된 사람한테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서로 헤어져도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은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근데 안 헤어지고 살아도 사랑에만 그치 뭐 의무와 책임을 다 해라는 것은 우리가 오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뭐지 막 그런 처음에 사랑으로만 결혼 생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필요. 그런 거 해석해.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문화 풍토에서 이 말씀도 해결이 잘 안 돼요. 이게 간단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님 말씀을 이 사요가 간단치 않다. 그리고 이 사요는 정말 말 그대로 사은의 다른 모습이에요. 은혜를 사회 문명적 차원으로 봤을 때 새롭게 이렇게 또 설명해 준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또 좀 다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나 비슷한 거죠. 그리고 대종사님 말씀해 주신 이 남녀 평등, 인류 평등, 지식 평등, 교육 평등, 생활 평등.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활로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평화안락하게 갈 수 있는 우리의 생활하는 그 길이다. 이런 부분들도 사유할 때 이제 빼지 말고 우리가 나 안 되는지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이렇게 명료한 법설이 왜 대종경에 안 들어갔을까? 나중에 대종경을 다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한다면 이런 본문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사용이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세히 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하고 다음 시간 때는 좀 대종사님의 법설들이나 이런 걸 좀 가지고 좀 사유를 또 전체적으로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테마, 사유도 이론상이 근원한 사유다. 사유는 사은의 어떤 인간 문명, 인간 사회 문명으로의 변주한 면이 있다. 이 두 가지 지점을 반드시 이해해주고 사유의 네 가지 주목,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의 교육, 공도자 숭배는 정말 서로가 선순환되는 구조고 특히 자력 양성과 공도자 숭배가 서로 쌍이 돼. 이 두 가지 밀접한 관계가 더 많고 지자본이와 타자의 교육, 이게 배우고 가르치는 이 두 조목이 관계된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이 교법의 체제는 정말 정교성이 정교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인류 문명이 반드시 가야 되는 인류 문명의 안내서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필요하고 이게 바로 정신계의 사회과학서예요. 이보다 더 정확한 사회과학서는 없다. 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것을 우리가 개척해 가고 우리가 잘 해가야 될 책무가 있다. 우리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